지난 4월 27일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도 검토하고 유사 사례도 분석하고 또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물인 공론화 추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며 절차별 세부 내용들은 향후 심의 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공론화 추진 방향과 원칙,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희 한동섭 대변인께서 공론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절차의 설계 원칙은 국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관심사이지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인재 발굴 및 활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가 공론화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가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제가 소집하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사분과, 수기분과, 소통분과 3개의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한동섭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 1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3시 30분, 오후 1시 반경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국민 제안 열린 마당과 공론화 범위 선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도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공론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 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대변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한동섭 교수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실수가 있으면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읽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준비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공론화 추진 방향에 이어 공론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학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고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전체 공론화 절차와 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 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중 공론화 범위 설정 이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공론 의제 선정,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 세 번째 시민 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범위 설정까지의 절차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공론 의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제안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론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론 의제 선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여 해당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 선택, 보완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입 전형간 비율,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전 국민이 토론 의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 채널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는 호남, 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 강원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형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 있는 시민 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한 후 그중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론화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론화 방법론에 기초하여 400명 내외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오리엔테이션 참여, 자료집 학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의제의 충분한 이해와 학습을 위해 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수의 자료는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 방안에 대해서 공적인 여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시민참여형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론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그림이며 세부 내용은 각 단계별로 필요사항들을 꼼꼼하게 논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조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의 심의 의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 전체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 제안 및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